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올렸던 거는 괜히 뻘짓하듯이 올린 거고, 사실 오늘 제가 올려야 되는 영상은 이거였습니다. 이 영상은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, 갑자기 새벽에 한 2시 반? 그 정도에 눈이 떠져가지고 계속 한 30분 정도 이 어렸을 때서부터 나의 일대기 이게 쫙 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아니면 필름처럼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평생이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날이 밝으면 꼭 유튜브를 찍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꼭 알리리라, 뭐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. 그러다가 한 또 3시 반쯤에 다시 이제 잠이 들었는데, 제 옛날 이야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, 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.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, 송파에서 주로 살았고, 근데 제가 살 당시에는 송파나 대치동이나 뭐 조금만 가면,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그 대치동이었기 때문에, 송파에서 대치동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대치동이 훨씬 나은 동네,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. 그냥 똑같이 그냥 서울, 똑같은 그냥 서울권에서 집값도 비슷비슷한 뭐 이런 동네였어요. 만약에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대치동이 좀 더 나았다고 저희 부모님이 생각을 하셨다면, 저희 부모님은 대치동에 가서 사셨겠죠. 아무튼 저는 송파가 거의 고향인데, 뭐 항상,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였었거든요. 그런데도 저희 집은 항상 제주도로 놀러를 갔었습니다. 제주도로 항상 여름방학이 되면 놀러를 가고 이제 이랬던 생각이 나고요. 아무튼 어렸을 때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뭐 그런 애들도, 거의 학교에서 비행기를 못 타고 온 애들은 거의 뭐 99%뭐 이 정도,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비행기를 못 타본 애들은 거의 그 정도였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제주도로 놀러를 가고, 물론 제주도에 친척이 살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아무튼 그렇게 하고, 뭐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, 지금 그 아파트 한 30억 넘더라고요. 아무튼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뭐 이렇게. 근데 저는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,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,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모르겠어요, 한 중3? 중3 때 이후로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녔었는데, 어느 날은 택시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서 이제 내리는데, 택시 운전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리고 그때는 현금으로 냈죠, 택시비를.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, 아니,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거슴돈을 받으려고 해, 학생.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. 근데 나는 그때 지압을 떨고 받았지. 아니, 당신이 뭔데 뭐 팁을 내라 말아야, 여기가 미국이야? 뭐 이러면서 끝까지 그 몇백 원 뭐 이걸 갖다가 받아서 챙겨서 내린, 제 자신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싸가지도 없고 못돼 처먹고 그냥 그런 게 이제 저였는데, 집이 조금씩 조금씩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집이 몰락한 이유가 뭐냐면요. 아빠는 지방
그것도 완전히 먼 지방도 아니고 가까운 지방. 예, 지방까지만 얘기를 할게요. 충청도.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막 땅도 막 몇만 평, 뭐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고, 거기에 회사를 하셨어요. 회사를.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잘 됐어. 그러니까는 지방에서 나는 이런 농산품이나 뭐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거든요. 근데 아무튼 아빠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이 몰락하게 된 건 뭐냐면, 그 일본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 너무나 잘 되다가 그 일본하고 거래를 했었는데, 그 일본에 저희가 거래를 하는 사장이 우리를 제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이 훨씬 싸니까 그랬겠죠. 그리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밑에 굉장히 똑똑하면서 친한 친구를 밑에 뒀어요. 그 친구는 못 사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했고 아빠하고 친했어요. 그런데 아빠가 그 친구를 밑에 두면서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맡긴 거죠. 예.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드라마 같은 게, 그 친구가 우리 아빠를 배반하면서 그 중국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,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신세가 이제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당시 엄마가 아빠를 코치를 합니다. 당신은 이거를 왜 팔려고 그래?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치, 김치를 절여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라고. 엄마는 가정주부이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셨어요. 근데 아빠가 그 당시만 해도 김치를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 먹고 김치를 사 먹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예요. 누가 김치를 사 먹어? 집에서 담그면 되지. 누가 물을 사 먹어? 뭐 이런 때였었거든요. 결국은 아빠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, 이 모든 걸 그냥 팔자. 이 모든 걸 팔면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에 1억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. 정말 고급 아파트가 1억 넘고 요런 시대였었거든요. 근데 아빠가 그걸 팝니다.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. 팔아버립니다. 팔아버리시고 그것을 몇십억을 손에 쥐셨어요.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. 아빠는 그 회사를 팔 때 그냥 이 회사 팔고 그 돈으로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자. 그 당시 몇십억이면 지금 몇백억 돈이죠. 그렇게 아빠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삶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돼요. 아빠는 맨 처음에는 엄마하고 뭐 놀러 다니시고, 그때가 제가 한 고등학교 시절이었었거든요. 엄마하고 뭐 놀러 다니시고, 뭐 친한 친구분 만나러 다니시고, 뭐 친한 친구분들이 다 압구정동, 뭐 신사동 이런 데서 큰 레스토랑하고 스테이크 집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, 용산에서 큰 뭐 가구점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,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부유한 이런 사람들인데 맨날 어울려서 마작 치고 뭐 마작 친구들 만나고 맨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, 집에서.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 무료하니까, 돈은 많은데 삶이 무료하니까 주식에다도 손을 대고 노름 같은 거 하는 데다 또 손을 대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돈이 곶감 꽂이에서 곶감을 빼먹듯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, 막판에는 아빠가 노름 그런 것도 하셨어요. 그런 것도. 그래가지고 막 노름한다고 막 인천에 막 가고, 막 친구들 인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인천에 막 가고 막 이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
맨 처음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. 그러다가 이게 돈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망한 게 아니었어요. 그렇다고. 부자는 망해도 뭐 3대는 간다 이런 말도 있다시피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살던 그 송파 그 방이동 거기 근처에 맨 처음에는 저희는 한 80평짜리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. 80평짜리 아파트는 그 안에 또 아파트 안에 또 아파트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아무튼 그러다가 35평짜리 코오롱 아파트로 갑니다. 그 코오롱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에서 얼마 안 떨어진,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런 아파트였어요. 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 날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. 큰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런 아파트로 가니까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해대고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.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그 시절을 관조해보면 그때도 우리 집안은 한 명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없다. 예. 그래서 저는 그 코오롱 아파트로 가서 살면서 우리 집이 망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이 코오롱 아파트에 사는 걸 엄청나게 큰 자부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자기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여전히 부자였던 거야. 그런데 그냥 우리는 다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지.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렇지 않다는.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집이 완전히 망하고 산본으로 내려갑니다. 산본. 예. 산본으로 내려가서 진짜 우리는 바닥을 찍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산본으로 내려간 시점이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학원을 이제 그 학원 강의를 뭐 다닌 뭐 그런 시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산본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생각했죠. 여기가 바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.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. 그때도. 우리 집은 4명이 모두 다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대치동으로 이제 입성을 하면서 너무 산본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저는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. 그래서 강남역 그 주변에서 원룸에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독립세대가 이제 된 거죠. 예. 독립세대가 되면서 그때쯤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. 그때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. 그때쯤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저는 잘 되기 시작합니다. 예. 우리 집안은 계속 못 됩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 산본에서도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모가 대전에 사셨거든요. 이모가. 근데 엄마가 이제 돈도 싫고 다 싫고, 아빠도 돌아가시고, 산본에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는 뭐 엄마는 다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뭐 이렇다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우리 이모, 예, 대전에 있는 우리 이모를 따라서 대전으로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는 점점 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저는 독립세대를 이루어서 살다가 예수를 믿습니다.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서부터 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요즘에 예레미야 거기를 이제 필사를
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이 굉장히 마음에 큰 공감을 느끼고 내 옛날을 돌이켜 보면서 막 그런 옛날이 막 생각이 나고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. 이거는 사람들에게 꼭 말을 해주고 싶다. 이렇게 막 이런 감동 이런 게 이런 걸 불러일으킨 그 대목이 있었는데, 성경 요절이 있었는데, 그 부분이 뭐냐면,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에게 하나님은 계속 벌을 줘요. 나에게로 돌아오라,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믿고, 다른 이방신을 믿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. 옛날 구약에는 아직 예수가 출현하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립니다. 완전히 혹독한 벌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성경 요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벌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그들은 망해 가면서도 본인들이 망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. 이런 어구가 나오거든요.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성경에 예레미야 그쪽에 이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. 맞아요. 옛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망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.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뭐 그런 느낌? 그런데 사람들이 망해가잖아요. 그러면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라져.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들도 나하고 비슷하게 사니까 이게 내가 망해간다는 걸 지각을 못해.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.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예수를 못 믿으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중간에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중간서부터는 다시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치솟아 오르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동생하고 엄마가 다 써버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하고 엄마가 일 쳐서 다 써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거든요. 그런데도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신기해.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 만났는데도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. 이렇게 너무 신기해. 자기 같았으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중간에서 막 다 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들은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절 보고 야, 너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신기해.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옛날을 돌이켜보면 망해 가는데도 망해 가는 걸 모르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끝장나게 추락을 하는데도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. 그게 지금 보면 안타깝고, 그래서 지금도,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, 옛날에 대치동에서 또 뭐, 여러 애들 뭐 만나고, 정말 수많은 애들 만나고, 지금도 뭐 여러 애들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, 막,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. 잘 사는 애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. 그들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. 쟤네도 내가 옛날에 20살 이후로 겪었던
다 안 믿는 부모 만나서 당연히 안 믿는 부모 만났으니까 나도 안 믿고 다 안 믿고 친척들도 안 믿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계속 망해 가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. 그걸 인지를 못해. 근데 나는 재수 좋아서 어떻게 중간에 예수 믿어서 다시 이렇게 V자 반등 곡선을 하며 뭐 지금은 나름대로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막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그러니까 초중고 이런 애들 중에 부모가 무교고 본인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 보면 좀 불쌍해요. 쟤네는 언제 예수 믿을 수 있으려나 뭐 요런. 그리고 뭐 싸잡아서 이런 말 하는 거는 아닌데 말을 해보면 뭔가 눌린 구석이 반드시 있어. 뭔가 이렇게 뭔가에 눌린 구석이 반드시 있어. 반드시. 그게 뭐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미신적인 것을 믿는 게 반드시 있어. 반드시.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엄마가 새해만 되면 뻔질나게 점을 보러 갔기 때문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점 보고 사는 줄 알았어. 1년에 한두 번은 꼭 점을 보는 줄 알았어. 우리는 점 봐주는 전담이 있어서 전담이. 그래서 부적도 해서 붙이고 점도 보고 뭐 책자로 보내주기도 하는 걸 그걸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점에 이렇게 나온 대로 맞춰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안 믿게 된다면 결국은 망한다. 끝까지 안 믿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. 뭐 이런 느낌이고 이게 경제적인 게 안 좋아지면 그걸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경제적인 게 받쳐주면 뭐해. 그 속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 부부간에 불화, 자식들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. 그런 게 반드시 있다니까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 나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집에 불화가 있었어. 아빠가 바람도 피우고 엄마가 그걸 알고 나는 아빠를 증오하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끊임없는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내 초중고 시절은 항상 집에 끊이지 않는 불화 이런 것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지 못한 이런 삶? 그러니까 집에 돈은 많았으나 성격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지 못한 삶? 그리고 굉장히 못돼 처먹었었어요. 제 자신이. 못됐어요, 아주. 예, 그래서 정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,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안에 평안이 없겠구나. 안에 평안이 없겠구나. 아니면은 뭐 재정적으로도 안에 평안이 없고 불화가 일어나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이런 하모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서로 지탱해주고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거로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초중고생들 이렇게 보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본인도 예수 안 믿고 이런 애들 보면 아무리 물질적인 게 넘쳐난다 해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쓰러운 마음, 짠한 마음,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걔네를 위해서 약간 기도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예. 예수를 끝까지 안 믿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런데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도 뭐 화목하게 잘 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가. 그 어떤 경우냐면 사람 마음 자체가 약간 이런 마음 자체가 측은지심도 있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, 이타심으로 가득한
그런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.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뭐 끝까지 잘 살고 뭐 화평하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. 그럼 또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발로 가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 신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았습니다. 예, 그런 걸 알았어요.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많이 다르다. 그 중에서도 계속 얘는 망해 가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.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별로 불안해서 아니면 세계 정세가 안 좋아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.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. 뭐 이런 느낌.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다른 곳은 없다. 이런 말을 할 때, 예, 엄청나게 구독자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갈까,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. 맨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서부터 그랬어요. 아무튼, 예, 오늘은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, 이렇게 밤에 중언부언 이렇게 떠들어댑니다. 예,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.